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혈중 지질 상태 또 지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6강에서 지방의 이해라는 편에서 지질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아, 우리가 이제 인체 내에서 이 지질이 운반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운동과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사과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35강부터 이것을 녹음하면서 이 그 형광펜이라든가 레이저펜이 이제 작동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녹음을 했는데 그것이 잘 녹음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녹음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제가 다시 새롭게 녹음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제공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질이 우리가 흡수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요 그 장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벽에 보면 이런 굉장히 무수히 많은 돌기들이 되어 있죠. 이런 돌기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흡수하는 면적을 음식물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그런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본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기를 빌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빌라이 안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쫙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임파관 이것을 유미관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런 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내에서 이 흡수되었을 때 엔테로사이트, 즉 이 장의 흡수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흡수세포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의 그 영양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걸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집결되는 것이죠. 집결돼서 포탈 베인이라고 하는 것, 즉 문맥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통해서 간으로 보내져서 간에서는 보내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죠. 뭐 저장을 한다든가 분해를 한다든가 해독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처리 과정을 간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뭐 이 경로를 거치지만은 지방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이 흡수세포 엔테로사이트를 통해서 흡수되면은 바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유미관을 통해서 결국 이제 흡수되게 됩니다. 흡수되게 되면은 결국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편 그림을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임파관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가슴 부위에 있는 이 큰 관을 임파관을 흉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흉관이 쭉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세고라 정맥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정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화 흡수한 대부분의 지방,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인지질도 있는데요. 이런 지방들은 결국 이 임파순환을 통해서, 즉 임파관을 통해서 흉관으로 통해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세고라 정맥을 대부분 통과해서 여기 이제 이 혈관을 상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정맥 아래에는 이제 심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전체 순환에 혈액 순환에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지방은 흡수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방 중에서 중간사슬 또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이 문맥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중에서 지질에 녹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A, D, E, K 이런 것은 임파순환을 통해서 흡수를 되지만은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이 문맥 순환을 통해서 간으로 직접 보내지게 된다. 자, 이런 경로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 그림은 또 역시 지방이 흡수되는 경로, 또 운반되는 경로를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기를 통해서 섭취한 지방들, 중성지방은 이제 결국 지방산과 그리세롤, 또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지방으로 이제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테로사이트, 즉 그 장의 흡수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미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파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장벽을 흡수하면서 이 엔테로사이트, 그 즉 장의 흡수세포에서 이 지방들을 약간의 단백질을 섞어서 이러한 커다란 입자의 덩어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그럽니다. 즉 단백질을 약간만 섞어서 약 1 내지 2%만 섞어가지고 이런 입자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임파관이나 혈액의 흐름에, 임파액이나 혈액의 흐름에 잘 흘러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입자의 형태로 운반되게 되는데 이거 입자를 갖다가 카일로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일로 마이크론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다시 합쳐져서 중성지방,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그 밖에 인지질, 여러 형태의 지질로 그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형의 입자로 만들어져서 임파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흉관이 있죠. 그 흉관을 통해서 결국 우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카일로 마이크론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온몸을 순환을 하게 되죠. 번호가 써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일로 마이크론은 이제 그러니까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인체의 여러 말초 조직에 이제 이 중성지방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성지방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지방산을 공급해줘서 이것을 말초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거나 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초 조직에 있는 혈관 벽에는, 말초혈관 벽에는 이런 효소가 있죠. 즉 리포프로테인 리페이스라고 하는, 즉 지단백 분해 효소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중성지방을 분해시키면은 지방산과 그리셀로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사슬 지방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세롤, 또 짧은 사슬 지방산, 이런 것은 바로 문맥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간으로 직접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칼로 마이크로는 이렇게 보내지고 나서 온몸을 순환을 하고 나서 이제 중성지방을 내려놓게 되면 그것을 칼로 마이크론 렘넌트, 칼로 마이크론 잔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간으로 결국 보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그 임파 순환의 경로를 통해서 또 카일로 마이크론을 통해서 이렇게 간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순환을 통해서 직접 간으로 보내진 이런 지방들이 간에서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달한 그 여러 형태의 지방은 간에서 다시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런 입자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입자로 만드는 이유는 그 바로 지질로 내보내게 되면은 제대로 혈액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그 단백질을 섞어서 구형의 입자로 소포를 잘 꾸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지단백질을 VLDL이라고 그러죠.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면 VLDL은 역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을 여러 말초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저밀도 지단백질 VLD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지방을 내려놓고 나서 이 VLDL은 결국 더 이제 부피가 적어졌죠. 그리고 밀도도 약간 높아진 저밀도 지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밀도 지단백질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그 안에 갖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온몸을 역시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말초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말초 조직 세포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거나, 즉 콜레스테롤은 이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여러 그
부신이나 그래서 부신 호르몬을 구성하는 데 쓰여지거나 성호르몬, 즉 남성의 정소나 여성의 난소에 보내져서 거기서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이런 성호르몬을 구성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런 역할을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는 또 다른 그 지단백질로 만드는데 그것을 바로 HDL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인데 이 고밀도 지단백질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밖으로 나오면 이것이 이제 운송하는 운반하는 그 역할은 그 방향은 이 LDL과는 다르게 말초 조직에서 간의 방향으로 이제 그림자 형태의 화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말초 조직에서 간의 방향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HDL은 간에서 좀 만들지만 이것이 이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말초 조직 벽에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다시 간에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간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HDL은 empty HDL 그 안에 내용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empty HDL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HD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일로 마이크론의 얘기로 들어가서요. 처음에 똑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식이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소장벽에 아까 말씀드린 엔테로사이트, 즉 그 장에 흡수 세포를 통과해서 흡수되게 되는데 흡수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지질이 입자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지질층으로 쫙 그 벽을 형성을 하고 막을 형성을 하고 그 막에 군데군데 이 단백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아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포 단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단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포 단백을 굉장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흡수 세포에서 이걸 흡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질을 이제 패키지를 이렇게 구형의 지단백질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만들어내는 게 카일로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 때 이 아포 단백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이제 구형의 그 입자의 표면 벽에 이렇게 그 아포 단백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는데 처음 만드는 이 아포 단백을 아포B48이라고 합니다. 아포B48이 처음 만들어서 카일로 마이크론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포 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포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지단백질의 구조적인 안정을 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포 단백이 하는 역할은 효소의 활성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포 A라고 하는 여기 단백질, 예를 들면은 이 단백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HDL과 이제 관련이 깊은 효소인데요. LACAT라고 하는 이 효소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포C라고 하는 단백질은 리포프로테인 리페이스, 즉 그 지단백 분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거나 억제하는, 즉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아포C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아포 단백질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지단백질 수용체의 표적 단백질로서의 작용을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요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라는 게 있는데 요 자주색으로 보이는 요 아포 단백이 아포 E죠. 근데 요것이 쫙 가서 요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간세포의 막에는 아포 E 리셉터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용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순조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이 안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세포 안쪽으로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포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체, 지단백질 수용체가 여러 이제 조직 세포마다 다 있어서 그것의 어떤 표적, 상호작용하는 표적 단백질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단백질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고요. 요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흡수되었을 때 흡수세포, 즉 엔테로사이트에서 이런 구형의 카일로마이크론으로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이런 아포 단백을 갖고 있게 되죠. 처음에 아포B48 이것을 이제 갖고 아포A 단백질도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게 미성숙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카일로마이크론을 미성숙 unmatured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한 카일로마이크론으로서 재구실을 하려면 바로 요 지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HDL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이죠. High Density Lipoprotein, 즉 고밀도 지단백질인데요. 역시 간에서 만들어지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이 HDL은 본인이 여러 가지의 그 아포 단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L이 하는 굉장히 훌륭한 일은 뭐냐 하면은 요 미성숙 카일로마이크론에게 아포 단백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어떤 아포 단백질을 빌려주자면 아포C와 아포E 단백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갖고 네가 이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라 해서 요것을 받아가지고 여기 받았죠. 이거 받아서 아포 C와 그 다음에 아포 이 두 개의 아포 단백을 받아가지고 성숙한 카일로마이크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숙한 카일로마이크론이 되어서 온몸을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하는 역할은 중성지방, 여기 TG라고 설명되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을 갖다가 여러 조직에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포C라고 하는 것은 아포C2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이스, 즉 그 지단백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아포C3도 있는데요. 이것은 LPL의 활성을, 즉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포C2가 이 LPL 말초 조직 세포에 있는 이 지단백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 중성지방이 쉽게 분해되어서 지방산과 그리셀룰로 이렇게 분해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어간 지방산은 여러 조직세포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또 에너지원으로서 저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라고 한다면, 운동하는 근육세포에서는 이 지방산이 바로 베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베타 산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또 지방 조직으로 가서는 이제 그리세롤 3포스페이트와 결합을 해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LPL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중성지방이 공급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성지방을 넘겨주고 난 이 카일로마이크론, 유미지립이라고도 합니다. 이 넘겨준 카일로마이크론은 빌렸던 아포 단백질을 다시 HDL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포3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아포A를 이렇게 넘겨주고 어떤 상태가 되냐,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 즉 카일로마이크론 잔존물 상태로 돼서 이제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포2 단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간세포막에 있는 아포2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해서 요 콜레스테롤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지방산,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의 저장 형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 가지고 담즙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 프리 콜레스테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처리되게 되는 것이죠. 간에 들어가서. 자,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칼로 마이크론 패스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칼로 마이크론의 상태로 쫙 온몸을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동안에는 칼로 마이크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칼로 마이크론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중성지방을 넘겨주고 칼로 마이크론 렘넌트 상태로 간으로 이렇게 마침내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서 뭐 2시간, 3시간 이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혈액 중에는 칼로 마이크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칼로 마이크론 대신에 다른 이제 지단백질이 계속해서 지질을 인체 조직세포로 운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서 칼로마이크론 렘넌트 상태로, 즉 잔존물 상태로 간으로 흡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으로 흡수되어서 흡수되게 되면 이 칼로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 일부 남은 중성지방, 뭐 지방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지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내는 그 지단백질이 VLD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초저밀도 지단백질의 형태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간에서 처음 만들어냈을 때는 이거 역시 재구실을 잘 못하죠. 그래서 Unmatured VLDL이라고 합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이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포 단백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아포 단백은 아포비 100이라고 합니다. 아포비 100라고 하는 이 아포 단백을 갖고서 결국 얘가 재구실을 하려면 또 하나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그 지단백질이 HDL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에서 만들어서 나온 이 HDL이 얘가 바로 이 VLDL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포 단백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네이트한다, 기부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포C와 아포C, 그 다음에 아포E, 이 두 개의 그 아포 단백질을 빌려줘서 이제 제대로 성숙한 VLDL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재구실을 할 수 있죠. VLDL은 계속해서 중성지방을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아포C2가 LPL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LPL이 활성화되면은 이 VLDL이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이 잘 분해되어서 이 지방산을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중성지방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변하게 되는 그 지단백질을 VLDL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Intermediate Density Lipoprotein, 그래서 IDL, 중간 밀도 지단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상태로 일단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얘가 이 아포C를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임무를 완성하고 나서는 HDL에게 아포C를 다시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DL 상태로 되는데, 이것이 역시 계속해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간에서는 이제 아포E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신이 이 간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간에서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변신하게 된 것이 LD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ow Density Lipoprotein인데, 바로 이 LDL은 대부분 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LDL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즉 계속해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말초 조직세포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LDL은 또 이 병리학적으로 이제 동맥경화와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된 심장질환이나 스트로크, 뇌졸중과 관련해서 이 LDL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과도한 LDL이 많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혈관에 여러 그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LDL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인체 말초조직세포에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ApoB100, 즉 이 아포 단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결국 인체의 여러 말초 조직세포로 이 콜레스테롤을 넘겨주고 순환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종착지는 간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 간에서는 역시 아포B 리셉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제 다시 뭐 콜레스테롤 남아 있는 것은 바일 아시드로 되고 또 뭐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 최종 목적지는 간으로 가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